제클린은 어린 시절부터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정확히 말하면 말이 필요할 때와 필요하지 않을 때를 구분하는 아이였다. 어른들이 묻지 않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고 질문을 받아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잠깐의 멈춤이 항상 먼저였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말의 내용보다 그 말을 꺼내도 되는 분위기인지부터 살폈다. 그녀가 자주 머물던 자리는 늘 비슷했다. 방 한가운데가 아니라 벽에 기대거나 창가 쪽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지나치는 위치였다. 그 자리는 대화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으면서도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 제클린은 그 자리가 편했다. 보이되 평가받지 않는 자리였기 때문이다. 집 안에서는 항상 어른들의 대화가 이어졌다. 겹쳐지는 목소리, 끊기는 문장, 웃음 뒤에 남는 짧은 침묵. 제클린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누가 말을 독점하는지, 누가 상대의 말을 기다리지 못하는지, 그리고 말이 끝난 뒤 누가 가장 먼저 표정을 숨기는지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말은 늘 결과였다. 진짜는 그 전에 있었다. 말이 나오기 직전의 숨, 말을 멈춘 뒤의 시선, 대답하지 않은 사람의 태도. 제클린은 그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았다. 말은 선택할 수 있지만 침묵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그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학교에서도 그녀는 눈에 띄는 학생은 아니었다. 손을 먼저 들지 않았고 발표를 자청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질문이 던져졌을 때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누가 서두르다 틀릴지, 누가 자신 있게 말하다가 교실의 공기를 바꿀지를 미리 느꼈다. 제클린은 대답보다 흐름을 먼저 읽었다. 그녀는 주목받지 않아도 불안해하지 않는 아이였다. 오히려 너무 많은 시선이 쏟아질 때 그 시선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관찰했다. 웃음이 굳어지는 순간, 태도가 과장되는 순간, 자신을 증명하려다 스스로를 소모하는 모습들. 제클린은 그런 장면을 조용히 기억해 두었다. 이 시기에 제클린은 아직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될지도,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 방식만큼은 분명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는 사람보다는 남들이 스스로 해석하게 두는 사람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방식이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제클린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시선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오히려 피하려 할수록 더 크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시선을 피하는 대신 견디는 쪽을 택했다. 정면으로 맞서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태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녀를 쉽게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젊은 제클린은 자연스럽게 사람들 사이에 놓였다. 파티와 모임, 사교의 장면들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그녀는 그 자리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았다. 다만 그곳이 자신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관찰했다. 웃음이 요구되는 순간 침묵이 오히려 어색해지는 타이밍,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존재가 지워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눈여겨보았다. 제클린은 자신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시선을 전부 받아들이지도 않았다. 옷을 고를 때도 머리를 정리할 때도 기준은 같았다. 눈에 띄되 과하지 않게, 기억되되 소모되지 않게. 그녀는 유행을 따르기보다 반복 가능한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한 번 보고 잊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봐도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보다 태도를 연습했다. 말을 줄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었고 말을 늘리면 기대가 따라왔다. 제클린은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오갔다. 필요할 때만 말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침묵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선택이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어디까지 드러나야 하는지를 스스로 통제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다양한 말을 했다. 차갑다거나 계산적이라는 평도 있었고 우아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제클린은 그런 말들에 반응하지 않았다. 평가는 언제나 말한 사람의 기준을 드러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그 평가들이 자신의 방향을 흔들지 않는지였다. 이 시기에 제클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시선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그 시선을 견뎌낸 태도는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중심에 서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대신 중심 가까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연습은 앞으로 그녀가 서게 될 자리들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존 F. 케네디를 만났을 때 제클린은 그가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걸 바로 느꼈다. 그가 특별히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반응했다. 대화의 흐름이 그를 중심으로 재정렬되었고 주변은 자연스럽게 그의 속도에 맞춰졌다. 그는 중심에 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제클린은 그 중심을 바라보며 서두르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가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고 일부러 거리를 두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는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먼저 생각했다. 그 옆은 생각보다 까다로운 자리였다. 조금만 욕심을 내면 경쟁이 되고 조금만 물러나면 배경이 된다. 제클린은 그 경계를 신중하게 살폈다. 둘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존은 말하는 쪽이었고 제클린은 듣는 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닿는지를 살폈다. 어느 순간 사람들이 웃는지, 어느 지점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지, 그리고 그의 말이 끝났을 때 어떤 표정이 남는지를 조용히 기록했다. 제클린은 자신의 존재가 상대를 가리지 않게 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태도는 분명했다. 옷차림, 자세, 시선의 방향까지 모두 계산된 선택이었다. 그것은 꾸밈이라기보다 정열에 가까웠다. 공간 속에서 자신이 어떤 선을 차지할지를 정확히 아는 태도였다. 사진 속의 그녀는 늘 반 발짝 정도 물러나 있다. 하지만 그 반 발짝은 사라짐이 아니라 균형이었다. 너무 가까우면 흡수되고 너무 멀면 단절된다. 제클린은 그 사이를 유지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누군가의 그림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중심의 일부로 남아 있었다. 그의 옆에 선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줄이는 대신 상황을 더 정확히 읽는 일이었다. 제클린은 그 자리를 감정으로 채우지 않았다. 대신 판단으로 채웠다. 언제 나서야 하는지, 언제 물러나야 하는지를 몸으로 익혀갔다. 그 선택들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힘이 되었다. 제클린은 이 관계가 자신을 앞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소란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중심에 기대지 않았다. 중심과 나란히 걷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곧 그녀를 더 큰 무대의 문 앞에 세우고 있었다. 제클린이 퍼스트레이디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녀가 무엇을 말할지 기대했다. 어떤 신념을 드러낼지, 어떤 목소리를 낼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이 자리를 채울지를 궁금해했다. 하지만 제클린은 말로 그 기대에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침묵으로 역할을 정의했다. 백악관에 들어선 그녀는 가장 먼저 공간을 살폈다. 가구의 배치, 벽에 걸린 그림, 조명의 밝기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인상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에게 백악관은 개인의 집이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를 보여주는 얼굴이었다. 그래서 감정은 배제하고 기준을 세웠다. 제클린은 화려함보다 지속성을 선택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는 오래 보아도 불편하지 않은 질서를 만들었다. 그녀가 고른 색과 선은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했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반복을 견디는 쪽에 가까웠다. 그 선택들은 곧 그녀 자신의 이미지와 겹쳐졌다. 공식 석상에서 그녀는 말을 아꼈다. 필요 이상의 설명은 하지 않았고 감정을 앞세우지도 않았다. 대신 태도가 먼저 말했다. 고개를 드는 각도, 시선을 옮기는 타이밍, 손을 모으는 방식까지 모두 절제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차분하다고 느꼈고 동시에 쉽게 다가갈 수 없다고 느꼈다. 제클린은 그 거리감을 유지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자리는 개인의 감정을 허락하지 않는 자리였다.
제클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자리를 사적인 공간으로 바꾸려 하지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가능하면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 필요한 표정을 선택했다. 그것은 위장이 아니라 책임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여러 이미지를 덧붙였다. 우아하다, 차갑다, 계산적이다. 제클린은 그 어떤 이미지도 부정하지 않았다. 설명하는 순간 이미지는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을 해석하는 일을 타인에게 맡겼다. 퍼스트레이디가 된다는 것은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제클린에게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의미가 전달되는 위치에 서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단단히 유지하는 일이었다. 그날의 장면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소리는 먼저였고 이해는 나중이었다. 제클린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즉시 알지 못했다. 다만 옆에 있던 사람의 무게가 갑자기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것만을 느꼈다. 사람들의 얼굴이 동시에 굳어졌고 말들이 멈췄다. 그 순간부터 제클린은 감정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 슬픔이 무엇인지, 공포가 무엇인지 생각하기도 전에 움직여야 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붙잡았고 누군가는 지시를 내렸으며 누군가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제클린은 그 시선을 알고 있었다. 이 장면이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미 공적인 장면이 되었다는 것을. 그녀는 울지 않으려 애쓰지 않았다. 대신 무너지지 않으려 했다. 눈앞이 흐려졌지만 고개를 들었다. 손이 떨렸지만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그 태도는 즉각적인 판단이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너지는 순간 더 많은 것들이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시간은 비현실적으로 흘렀다. 장면은 이어졌고 사람들은 계속 말을 걸었다. 제클린은 그 말을 모두 듣지 않았다. 대신 어디에서 자신이 보여지고 있는지를 느꼈다. 카메라의 위치, 사람들의 시선, 침묵이 흐르는 타이밍. 그녀는 여전히 관찰하고 있었다. 감정을 잃은 것이 아니라 감정을 뒤로 미룬 것이었다. 검은 옷을 입고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곧 하나의 이미지가 되었다. 그 이미지는 의도된 것이 아니었지만 선택이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제안이 있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그 상태 그대로 남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다. 그 시간 동안 제클린은 말하지 않았다. 애도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히려 말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흐려질 수 있었다. 그녀는 침묵으로 슬픔을 붙잡았다. 그 침묵은 단단했고 흔들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상실은 계속되었다. 일상은 이전과 달라졌고 중심은 사라졌다. 하지만 제클린은 그 사실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하루하루를 정리했다. 무엇을 유지할지, 무엇을 놓아야 할지를 차분히 결정했다. 무너지는 순간을 견디는 법은 끝까지 자신을 흩뜨리지 않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클린은 점점 무대에서 물러났다. 더 이상 중심에 설 필요도 그 자리를 지킬 이유도 없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기억했지만 그녀는 그 기억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다. 인터뷰를 줄였고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도 선택했다. 필요하지 않은 곳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의 삶은 눈에 띄게 단순해졌다. 더 많은 말, 더 큰 설명, 더 강한 존재감을 요구받지 않는 방향이었다. 제클린은 조용한 일상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도피가 아니라 정리였다. 무엇을 남길지보다 무엇을 더 이상 남기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하나의 이미지로 떠올렸다. 말수가 적고 태도가 분명하며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 제클린은 그 이미지에 손대지 않았다. 수정하려 하지도 부연 설명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이미 만들어진 인상은 건드리지 않을수록 오래 남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지나온 자리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고는 줄였고 평가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에 머물렀다. 책을 읽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조용히 공간을 관리했다. 한때 수많은 시선이 쏟아졌던 삶은 그렇게 정리되었다. 제클린은 끝까지 말하지 않는 방식을 유지했다. 그 침묵은 비어있지 않았다. 선택된 침묵이었고 지켜낸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스스로를 두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 차지할 수 없는 자리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떠올릴 때 하나의 장면을 기억한다. 특정한 말이 아니라 특정한 순간의 태도. 흔들리지 않던 모습, 과하지 않던 존재감,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던 뒷모습. 제클린은 그 장면 속에 남아있다. 그녀는 끝내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대신 시간을 통과했다. 말보다 오래 남는 방식으로, 설명보다 강한 태도로. 그래서 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여전히 말해지지 않은 채 기억된다.